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알아보고요. 종목까지, 추천주까지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삼성전자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이 핫이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주주총회 이 당일에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5%나 급등을 했었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 이 마하원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깜짝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마하원 칩이 과연 무엇인가? 이 현재 AI 칩 쪽에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상당한데요. 언제쯤에 개발이 마무리가 되고 또 양산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이것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어떤 반도체 칩인가요? 네, 삼성전자에서 지난주에 주총이 있었습니다. 자, 주총이 있는 날에 지금 이제 그 마하원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올해 연말 정도에는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마하원이라는 게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가 AI 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GPU를 이용해서 HBM을 같이 이용한 그런 AI 칩이었는데, 이 지금 마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PU를 통해서 CPU에다가 지금 LPDDR이라고, 우리가 DDR을 보게 되면, 우리가 메모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죠. 우리가 뭐 GDDR이 있고, 일반 DDR이 있고, LPDDR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더 추가된 게 최근에 이제 HBM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가 이제 총 네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LPDDR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AI 칩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연산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발상이 생긴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HBM의 GPU가 워낙 많은 전력 소모량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마원이라는 부분을 만들었고, 그리고 LPDDR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에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low power라고 해가지고 전력을 최소화시키면서 메모리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LPDDR에 대해 그동안 이제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AI 칩에도 이제 적용이 되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H100이라든가,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든 H100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 이제 블랙월이라 해가지고 이제 B100이 나왔죠. 이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나오겠다 했는데, 근데 완벽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많은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 게 네이버랑 삼성전자가 작년에 좀 계약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네이버 쪽의 데이터 센터에 이 마원이라는 칩을 이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마원에 대한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나와봐야 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개발한 AI 칩과 크게 큰 변화가 없다면 아무래도 전력 소모량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는,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삼성전자의 마이원이 하나의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3일 연속으로 물량이 좀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잘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자, 올해 그 장 시작할 때, 그야말로 8만 원 가까이 좀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좀 잘 형성되고 있고 해서 충분히 8만 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가격도 최근에 정상화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메모리 섹터 쪽에서의 지금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 앞으로 이제 차트상으로도 마찬가지, 기술적인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주가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칩이 하나가 공개가 되거나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 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소부장도 같이 거론이 되는데 마하원은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LPDDR과 관련된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좀 기대되는데요. 뭐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 일단은 많아서. 네 아침 네. 지금 아침에는 좀 패스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칩입니다. 마원. 삼성전자의 또 새로운 동력이 좀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역시나 좀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였는데요. 이 주주총회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주주환원제가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가 많이 좀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네, 정부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총회에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 등을 요구를 했는데 얼마 전에 끝난 이제 금호석유화학이라든가 삼성물산 등의 주총에서 뭐 일단은 모두 이제 부결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의 시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너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일반 주주들도 거기에 표를 주기가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주총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열릴 예정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주주총회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좀 키포인트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정한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기존에 저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얘기한 뭐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주들 이런 쪽에서의 어떻게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된다. 여기에서도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또 이 내용이 부각될 만한 종목군들을 압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요,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뜨겁죠. 사상 최고치 썼다. 토픽스 지수, 니케이 지수 이런 기록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리를 정상화하면서 이제 제로 수준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참 신기하게 엔화가 아직까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로 전환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근에 이 엔화의 움직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수범 이사님? 네, 뭐 지금 지난주에 BOJ 이제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거의 17년 만에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 금리 시대가 좀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대로 좀 도래한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물가가 좀 상승했었고 그에 대한 임금이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노동 가능 인구가 점점 좀 일본 같은 경우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나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일본은 지금 고령화 인구가 비중이 좀 줄고 있고 노동 가능 인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젊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경기의 활성화라든가 내수 시장도 앞으로 좀 많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7, 8월 달에도 일본은행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미국까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달러 대비해서 엔화 강세는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수혜주들을 좀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여행, 항공, 카지노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실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여행 오신 분이 2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여행하신 분이 69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더 많았죠.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더 많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언밸런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이번에는 엔화 강세를 통해서 좀 밸런스를 좀 맞추지 않겠냐. 여행 수지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행 항공 쪽도 좋아지겠지만 카지노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이제 중국 시장도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수출 물량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내수 시장이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 분위기에 VIP 정도 되는 이제 드롭백이 상당히 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VIP들이 국내에 좀 많이 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카지노에 많이 좀, 카지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일본에 있는 VIP들이 이제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엔화 강세 움직임을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요, 원전입니다. 이 K원전 관련해서 꾸준히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I 시대에도 수혜주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 설비 부족하고, 또 미국 대선의 수혜 섹터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K원전 쭉쭉 좀 뻗어나갈 수 있을지 현재 시점에서 원전 섹터를 바라보는 포인트 알려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저번 주에 이제 K원전 얘기하면서 AI 시대의 원전 관련주도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는 결국엔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이 앞으로도 더 곽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K원전 같은 경우에 이집트하고 루마니아가 이제 작년에 수주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올해 다른 나라들도 여타 후속 수주가 조금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체코 쪽에서 두코바니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도 한 6월 달 안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발표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와도 지금 원전 수주가 본계약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네덜란드라든가 그다음에 핀란드도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를 중인데, 우리나라 지금 한수원 측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세일즈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일단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드디어 좀 오랜 기나긴 좀 박스권에서 좀 돌파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시면은 횡보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박스권 돌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진엔텍 최근에 상장한 주식인데, 이 주식이 좀 탄력이 조금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탄력이 좀 있더라고요. 이 주식도 좀 같이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2파워, 일진파워, 그 다음에 한전기술까지 같이 원전 관련 수혜주들 같이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 키워드도 있었네요. 그리고 오늘은 추천주 들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2종목 리뷰하겠습니다. 모두 다 박수범 이사님 추천주인데요. 하나씩 보죠. 와, 이 종목이 목표가 도달 종목으로 방송을 하는 날이 드디어 오네요. 바로 LG 생활건강입니다. 많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 계좌에 스크래치를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31만 7천 원에 딱 2월 8일에 추천을 해가지고요. 38만 원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40만 원 선 목전까지 와 있는데요. 22% 수익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사님? 네, 최근 들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좀 살아나고 있고요. 기관주의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좀 목표가가 60만 원까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LG생활건강이 한때는 또 17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살아나고 있다. 이제 중국 시장도 좀 내수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LG생활건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도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45만 원까지도 좀 지켜보면서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워낙 제가 저점에서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현재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45만 원이면은요, 1만 원대 사신 분들께는 거의 40% 넘는 그런 수익이 될 겁니다. 이 종목 45만 원으로 2차 목표가 훌쩍 올려드리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삼성 SDI입니다. 이 종목은 두 차례 추천이 됐었는데 2월 21일에 먼저 제시해 주셨던 그때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 원 언더에서 매수가 됐고요. 목표 주가 당시에 47만 원 설정이 됐는데 이
도달하면서 20% 수익권 기록 중입니다. 한 달 만에 삼성 SDI 20% 수익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요? 네, 삼성 SDI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올라왔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비롯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 한농화성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부분들인데, 국내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양산해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2027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SDI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관련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들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 SDI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요. 전고점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보자면 좀 저항은 좀 받을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55만 원을 좀 더 높여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를 좀 성큼성큼 높여주시네요. 이번에는 2차 목표가 삼성 SDI 55만 원 설정됐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더라도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분들 최근 삼성 SDI가 이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관심이 크실 텐데 좀 더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기업인가요? 네, SP 시스템즈입니다. 산업용 로봇하고 산업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데요. 지금 최근에 현대차 등 대기업에 로봇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우리나라가 좀 많이 부족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이쪽이죠.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박스권 돌파 움직임이 좀 보이고는 있어요. 어제 금요일자에 거래량도 좀 실리고 있고, 박스권만 돌파되면은 큰 폭의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1,5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종가 수준 이하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은 1%가량의 오름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범 이사님. 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화 강세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 그 중에서도 카지노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GKL도 있고, 강원랜드도 있는데, 지금 차트라든가 수급상 움직임이 파라다이스가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쪽으로 좀 수급이 그래도 좀 강하게 형성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화 강세에 따른 이제 VIP들의 국내 이제 드롭액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중국에 최근에 이제 VIP들이 좀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카지노들이 지금 수익률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또 영종도에 바로 내리자마자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아무튼 바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외국인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3,680원을 좀 보여줬어요. 차트 흐름도 지금 현재 추세를 좀 전환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1월 달에도 마찬가지, 6월 달에도 마찬가지, 한 번씩 주가가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상승 전환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승 가락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들이라면 거래량도 조금씩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파라다이스, 그야말로 이제 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금 17,000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9월달, 8월달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거기까지는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박스피의 상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500원, 다시 한번 더 12,500원까지 좀 내려온다면, 그때는 손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목표 수익률이 한 2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4거래일 연속해서 올랐는데 오늘 장에서 동시호가 구간 1%가량 오른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주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